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미래와 획기적인 진전을 언급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며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에 참가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선수단 25명이 오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23일에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육선인 문희상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5번째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안 전 지사의 아내가 증언대에 오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하며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북미 관계의 새로운 미래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멋진 글이라며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입니다. 한글과 영문 각각 한 장으로 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노력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두 정상의 의지와 노력, 독특한 방식이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북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다음 만남을 앞당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지난 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건네진 것으로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이유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동시에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신임을 거듭 표시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친서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대북 협상 회의론을 불식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는 15일 북한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북한이 일요일에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미국은 회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기로 한 유해 송환 실무 협상에 불참한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협의의 격을 높이자며 오는 15일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7일부터 국제탁구연맹 주최로 대전에서 시작되는 코리아 오픈에 북한이 참가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선수단 25명이 오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23일에 귀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 선수단이 도착하는 대로 아시안게임 종목이 아닌 남녀 복식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말 경남 창원 국제사격장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에도 북한 선수단 21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뿐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동포 간담회 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양 정부와 국민들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약 200억 불 수준의 교육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양 안보는 물론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은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북한과 국제사회가 노력한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현지 시각으로 11시에 열리는 싱가포르 렉초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오늘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남겨둔 문 대통령은 양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열리는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신임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총 투표수 275표 가운데 259표를 얻은 문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국민 선택에 따라 일꾼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화와 타협, 협치로 20대 국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선의 문 의장은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통합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적절한 대처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건을 보고받고도 자체적으로 수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특별법 제정 방침도 뒷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지난 3월 16일입니다. 당시 내부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직접 알렸습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법리 검토를 의뢰해 월권이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다는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국방부 내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저희가 외부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정작 청와대에는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건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개혁에 초점을 맞췄을 뿐 의혹 규명을 위한 노력은 전무했습니다. 외부 검토에만 의존해 문건의 후속 처리 방안을 사실상 방치로 결론 지은 셈입니다. 이는 결국 송 장관이 역점을 둔 기무사 개혁 작업에도 여파를 미치게 됐습니다. 문건 특별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무사 개혁안 공표도 사실상 미뤄진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방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책으로 정치적 중립특별법을 제시한 것도 뒷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에 군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된 만큼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계엄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주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 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며 하지만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5번째 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전 10시부터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성모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와 충남도청 직원 김모 씨가 차례로 증언대에 오릅니다. 민 씨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평소 태도와 행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불을 질러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정 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니라 고의로 낸 방화로 판단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아프거나 월급을 못 받을 경우 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 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또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된 대출자 등도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인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이항진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는데요. 4대강 사업 등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리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 시장의 새로운 여주 설계를 고용규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독특한 삶의 경험과 지식에서 강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여주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며 극적으로 당선된 이항진 여주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 무슨 일을 요구하시는 거냐? 사람이 중심이면 된다. 근데 그 결과는 행복이다. 어디에서? 여주라는 공간 내에서. 이 시장은 4대강 사업은 국가 권력이 환경과 생명을 파괴한 사업이라며 반대해온 환경운동가 출신. 가장 큰 관심사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남한강 복원입니다. 거대한 호수로 변질된 남한강을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 반드시 흐르는 생명수로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볼을 3개를 막았잖아요. 막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남한강이 아니라 남한호입니다. 우리는 강에 살 건지 호수에 살 건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24년 동안 보수 세력이 집권해온 여주시. 이 시장은 고인물은 썩는 법이라며 소수 기득권에 집중된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밀실 정치와 행정을 청산하고 사람 중심의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여주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가 그만큼 늘었고 예산도 그만큼 늘었어. 근데 여주 시민의 삶의 질은 어떠냐?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시민을 바꿀 것이냐? 공직사회를 바꿀 거냐? 하지만 보수 후보와 불과 309표 차로 시장에 당선된 만큼 갈라진 민심을 추스려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이 시장이 지난 세월 만연한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려 여주를 희망으로 채울지 관심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로 확대합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지역 36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26,4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소요 예산 69억 원을 다음 달 성남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 경정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용인과 부천, 안양 등 9곳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과 경북 북부로는 폭염경보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늘 대구는 한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요즘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더 심한데요. 더위 체감지수 경고에서 위험 단계로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물은 수시로 마셔주시고요. 한낮 시간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하시더라도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이천과 여주는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뜨겁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